지금 오늘 환자분은 어떤 상태이고 네. 어떤 시술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오늘 환자분은 80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심한 4, 5번 협착증이 오셨는데 양쪽으로 다 협착증이 심하게 있고 특히 왼쪽 부위 신경공 부위로 협착증이 아주 심하게 오신 환자분이어서 환자의 전신적인 상태나 내용이 수술적인 처치보다는 일시적으로 호전이나 내용들을 시술로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커서 시술을 결정했고 그 신경공 자체를 정확히 뚫어줘서 신경의 눌림이나 압박 자체를 해결해야 되는 게 오늘 시술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럼 이 시술명이 어떤 거예요, 원장님? 이게 풍선 확장술이신데요. 풍선 확장술은 일반적인 카테터 시술에 포함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특이하게 카테터 끝에 풍선적인 압력 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로 인해서 신경경의 좁아진 부분들을 이렇게 뚫어낼 수 있는 기능과 기술이 필요한 시술 중 하나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수술 과정은 뭐 전신 마취, 부분 마취, 아니면 시술 시간 뭐 이런 거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대부분 이 시술은 간단한 부분 마취해서 진행할 수 있고요.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고 물론 좀 어려운 케이스나 여러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더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간단히 시술을 할 수 있고 그런 시술 시간이나 내용에 의해서 상당히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럼 시술한 다음에는 바로 뭐 퇴원하거나 이렇게 조치가 가능한가요? 예, 환자 상태에 따라서 처치하고 환자 안정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신경학 검사를 거친 후에 보행에 지장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당일 퇴원도 가능한 시술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진행하시죠. 환자분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충분히 마취해도 통증 없도록 제가 시술해드리겠습니다. 18게이지 니들로 전체적인 세이크럴 하이어투스. 근데 이제 골다공증도 많이 오시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힘으로 찾고 그러는 것보다 이렇게 슬슬 밀어 넣으면서 분명히 해부학적으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천천히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요. 아주 세게 밀어붙이거나 이렇게 자주 여러 곳을 찌르게 되면 환자가 시술 위에 통증이 상당히 심합니다. 통증을 줄이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대로 관리 니들이 위치해 있고요. 뺀 다음에 통증이나 민감한 반응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마취 약제를 넣어서 좀 조정을 해줍니다. 불편하세요? 네, 불편하세요? 마취 좀 더 해드릴게요. 불편하시다고 하니까요. 어르신. 네. 일단 양쪽에 엉덩이 긴장을 조금 풀으시고 편안하게 계셔야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조금 찌릿찌릿 거리실 수 있어요. 일단 지금 올라가는 부분에서 통증이 좀 있으셔서요. 큰 손으로 이렇게 목가락 부분을 길을 좀 먼저 만들어줍니다. 큰 손을 다시 오므리고요. 카테터가 올라가야 되니까 잠깐만요. 좀 계세요. 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조영제를 쏴서 확인을 하게 조영제가 퍼지는 양상을 보고요. 저게 지금 잘 안 펴지니까
환자분들이 통증을 느끼고 하게 되는데 최대한 저 약물이 퍼지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일반적인 약재로 조금 더 쏘아 올립니다. 네, 이제 그전와는 달리 약물이 쭉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네, 이렇게 저렇게 올라가줘야 됩니다. 통증 괜찮으세요? 네. 예. 초반에는 좀 많이 힘들으셨는데 지금은 좀 편해지셨죠? 네. 네네. 그게 이제 신경이 덜어지니까 좀 통증이 좀 덜하신 건데요. 예. 그래서 이렇게 약물을 어느 정도 넣고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경한쪽 검사를 하고 다리 한번 다시 움직여 보세요. 발목 까딱까딱. 예.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네. 네. 그래서 풍선 불러놨던 걸 다시 완전히 압력을 빼서 플랫하게 시킨 후에 천천히 카테터 자체를 빼줘. 네, 이렇게 빼주고 이 나머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빼서 시술을 마쳐주고. 어지럽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네. 비교적 간단하게 목표물에다가 약물도 신청할 수 있고요. 압력이 높아져서 환자가 시술하는 데 통증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30분에서 40분 이내에 간단히 시술을 할 수 있어서 신경공 자체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한테 상당히 효과적인 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어르신 고생하셨어요. 끝났어요? 예, 끝났습니다. 손 한번 쥐어보세요. 제 손. 예, 반대쪽 손도. 예, 고생하셨어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환자분 어떻게 수술 좀 잘 되셨나요? 예, 시술은 조영제가 퍼지는 양상이나 내용을 보고 대부분 평가를 하고요. 신경공이 얼마나 뚫렸느냐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풍선이 부풀어진 경우에 일시적인 마비나 이런 것도 올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을 환자랑 직접 대면해서 하니까 마비나 사고 정도도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아주 이제 시술 자체가 두려운 분은 이제 수면 마취를 해서 쉴 수 있는 또 장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환자가 바로 가서 심상에 가서 다리를 펴고 걸을 수 있는 증상까지 호전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은 이 풍선 시술의 상당히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연세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보행장애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행장애가 오시게 되게 되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우울증이 오시게 되고 약도 증가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에 따른 합병증이 오게 마련이어서 일단은 환자들한테 보행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시술 후에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시암 같은 거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면서 하면은 이제 그 실제로 들어갔을 때 좀 병변 부위가 잘 보이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좀 보이고 그러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MRI를 찍어서 병변을 확인하고 그 병변을 다시 또 시암하에 모니터링하면서 하시기 때문에요. 그 병변에 대한 내용도 할 수 있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상에 나와 있는 것과 시술상의 차이점을 확인하면서 할 수 있어서 정확도를 훨씬 더 높여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은 어떠셨나요? 들어갔을 때 그 MRI 상황하고 실제 갔을 때 MRI보다 시술할 때 약물이 퍼지는 양상이나 내용은 굉장히 힘들었고요. 훨씬 더 협착증이 더 진행되신 환자였는데 저렇게 진행되신 환자일수록 초반에 압력은 높고 환자의 통증이 굉장히 심한 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천히 압력을 높이고 조영제로서 약물이 가는 길을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약물이 퍼지는 거라든지 신경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약물이 덮여지는 정도 확인한 후에 다시 압력이 떨어지면서 환자가 조금씩 편해지는 양상을 보거든요. 그래서 이 시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환자의 어떤 통증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약물을 써주고 조영제로서 약물의 위치라든지 자신의 타겟되는 목표를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풍선 확장술을 하는 분과 성형술을 하는 분의 어떤 차이점이 좀 있나요? 대부분 이제 성형술을 하는 경우는 1차 디스크나 젊은 층에 많이 하고 일반 디스크일 경우에 이제 대부분 성형술을 하고요.
풍선 확장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반 디스크에도 풍선 확장술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이제 신경공 부분을 자체를 효과적으로 감압할 수 있고 뚫어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에 주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MRI나 특히 CT 같은 걸 찍어서 신경공을 뚫을 수 있는 예비적인 기본 조건, 적응증을 잘 확인하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 안쪽에 신경공을 확장을 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확장하는 경우 일시적인 마비가 올 수 있다는 점도 꼭 잊지 말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벨룬이 어느 정도 압력을 높이면 효과적으로 터지는 게 오히려 환자 안전에서 더 좋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시술 후에 환자가 좀 주의해야 될 사항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짚어주시죠. 대부분 시술 후에 환자분들은 수술로 생각하셔서 본인들이 수술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이건 시술이고 환자분들이 많이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걸을 때 통증이 오거나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환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리는 게 많은 보행을 해서 나빠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잠깐 쉬었다가 또 걸으시고 그래서 보행을 최대한 확보해 주셔야 안에 시술했던 약물이나 신경공들이 훨씬 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약물 효과를 더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술 전에 말씀드리는 게 많이 걸으셔야 된다. 하루에 최소한 10,000보 정도는 걸으실 수 있게 하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